안녕하세요. 화진화장품의 이재근입니다. 먼저 화학공학계는 제가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회장님하고 이제 연입해서 이제 화진화장품하고 좀 발전을 좀 모색을 하려고 저희가 도움을 받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유동층 부분 다상 반응기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좀 쉬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섹션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화진화장품에 대한 어떤 식품이나 화장품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화진화장품의 이재근이고요. 화진화장품이 소개를 간단히 드린다면 화진화장품이 강정희 대표이사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한 35년 된 기업인데 작년에 회장님께서 좀 돌아가셔가지고 강정희 대표님으로 바뀌셨고요. 임직원 수는 한 2만여 명이 됩니다. 방문 판매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내근직은 한 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영역은 크게 식품하고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계열사는 이렇게 화진화장품, 화진바이오 코스메틱, 화진 NNH, 그리고 화진방송, 그리고 국민운동본부라고 그렇게 계열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화진화장품은 이제 본사는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과 영업 그리고 기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진바이오 코스메틱은 화장품 공장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홍천에 있으면서 화장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진 NNH는 식품 회사입니다. 식품 공장이고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연구소 제가 화진 바이오 코스메틱에서는 제가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 화진 화장품에서는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소개를 하게 된다면 화진 화장품 바이오 코스메틱의 기술연구소와 그리고 생명공학연구소 두 개의 연구소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원천 기술 개발을 하는 연구소고요. 하나는 기술연구소로 화장품 배합을 하는 연구소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3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생명공학연구소에서는 천연물 기반 활성 소재로 바이오 쪽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이나 화장품이 다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천연물을 가지고 그 성분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정을 통해서 그 성분의 성격을 바뀌는 그래서 그 성분을 특허나 논문으로 결과를 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산업화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 프로파일링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기능성 원료 개발 및 그 프로파일링이 된다면 그 기능성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식약청 같은 데다가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을 확보합니다. 그 특허라든지 논문으로 기술을 확보한 다음에 원료를 표준화시킵니다. 이 원료가 공장화되었을 때 똑같은 성분이 나올 수 있도록 똑같은 화장품이 나올 수 있도록 기능성 식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화장품과 식품을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그리고 줄기세포 배양이라고 하는데 이제 동물 줄기세포보다는 식물적으로 엠브리오제네시스를 이용해서 식물적으로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기술 이전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화를 합니다. 그래서 신소재 원료 탐색 및 개발과 국내외 기능성 원료 등재, 개발 원료의 제품의 어떤 글로벌화를 시키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R&D 역량을 강화를 통해서 연구 생태계 변화를 촉발하고 그리고 화진화장품이 글로벌화하는 데서 원천 기술에서 베이스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진화장품에서의 이제 기업에서의 이제 투자도 있지만
과제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율로 보면 50대 5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기획 전략 및 국제 과제를 사업화를 시키고 산학협력의 인프라도 구축시키면서 식품 화장품 분야의 기능성 원료 개발, 그리고 융복합 제품을 최근에는 퓨전으로 해서 융복합 제품 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먹는 화장품 하면 그런 것들이 또 융복합이 될 수 있겠고, 또한 미용기기까지 생산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미용기기를 통해서 또 융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R&D 전략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성 원료의 개별 인증형 개발입니다. 여러분들이 홍삼이 가장 대표적인 건강 기능성 원료입니다. 그 원료를 기능성 식품으로 출품하기 위해서는 개별 인정형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개별 인정형을 개발을 해서 출품을 하게 되는데, 저희의 이제 바이오의 최고의 꽃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러하지만 그게 이제 개별 원료 인정형입니다. 그걸 개발하려고 원료 개발, 공정 표준화, 효능 안정성 시험, 그다음에 제품 개발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천연물 기반 특정 유해 성분의 발굴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밑에 보시다시피 기능성 원료 개발 모식도에 보면 표준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안전성, 독성, 그다음에 동물 시험, 인체 시험, 기능성 원료 인정, 그다음에 제품화로 이르기까지 총 필요한 소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한 4년 정도에서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원료 개발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지금 원료 개발을 실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과제로 하나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삼 체세포 배양근을 이용한 발효기술 응용 헬스케어 제품 개발인데, 산삼의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산삼의 원형 그대로를 배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형 그대로의 개발을 해서 그 추출물, 기능성물, 진세노사이드, 사포닌이라고 하는 그 진세노사이드를 가지고 또 발효기술의 공정을 얹혀서 그 진세노사이드의 화학적인 구조를 바뀌어서 어떤 인지 기능이라든지 기억력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저희의 개발 목표는 세계 최초로 식물 줄기세포를 이용한 기능성 원료를 등록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산삼 배양근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판매되는 경우는 홍삼을 넣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산삼으로는 기능성 식품이 법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홍삼을 넣고 있는 현실이고요. 산삼에는 홍삼과 다르게 다른 진세노사이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부터 인삼이라고 하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파낙스 진생이라고 학명이 지어졌듯이 그렇게 등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으로 하는 것들이 원료 개발이었습니다. 원료 개발은 산삼 배양근의 효능 평가, 그리고 기능 지표 성분 선정, 사포닌계 원료 개발, 비사포닌계 원료 개발, 그 원료를 그 성분들을 표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추진을 했고요. 공정은 사포닌계랑 비사포닌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사포닌계는 오일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의 최적 추출법 개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조 공정의 표준화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제, 증수, 발효 형태의 세 분야로 나뉘어졌고요. 그리고 기준 규격과 시험 방법을 설정을 시켜서 전임상 시험, 세포 시험이나 동물 시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시험, 그래서 이제 동물 가지고 경구투여, 소액 포유류 독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독성에서 안전하다는 평가를 했고요. 이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인삼류랑 다르게 잔류농약이 없습니다. 배양을 하기 때문에 잔류농약의 문제점에서 가장 자유로워졌어요. 임상시험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식품으로 나오지만 1년 정도의 시약청의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산삼 배양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산삼 배양을
산삼셀은 저희가 사용된 산삼의 원재료는 한 50에서 70년 된 화천에서 구입한 시마니 협회를 통해서, 그리고 감정을 받아서 50에서 70년 정도 생산된 화천에서 구입한 산삼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무균 배양 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산삼 배양은 배양책에 보시듯이 무균 쪽으로 들어와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 제품인 산삼 배양근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 산삼 배양근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에 저희가 50년에서 70년 된 야생 산삼하고 성분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거를 기내 배양이라고 하는데, 그 기내 배양에서 배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과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천연 산삼을 채취를 합니다. 채취한 것을 저희는 샀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식물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체세포를 유도를 합니다. 체세포를 유도해서 여기서 이러한 체세포에서 부정근이 나옵니다. 부정근이라고 하면은 이제 뿌리가 어디로 나올지 모른다는 뜻에서 부정근이고요. 부정근을 유도를 한다면 이 부정근을 선별합니다. 이 계통이 있기 때문에 뭐 헤어리 루트라든지 어떤 많이 자라는 부정근을 선별을 해야 됩니다. 성분은 다 비슷한데, 그래서 부정근을 선별한 다음에 그 부정근을 삼각 플라스크에다 저렇게 쉐이커를 하면서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해서 그 다음에 대량 번식을 시키고, 이 다음 대량 번식 이제 플랜트와도 지금 산업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산삼 배양근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산삼 배양근의 기술은 이제 식물 조직 배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직 배양은 연중 준연 생산이 가능합니다. 언제라도 생산이 가능하고요.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생산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잔류농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생장 조절제를 넣지 않습니다. 중금속도 넣지 않고요. 그다음에 단기간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화천에서 50에서 70년 된 산삼과 지금 단기간에 생산된 한 7주 정도 되는데 7주간에 생산된 산삼하고 성분이 똑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뭐 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는 성분 분석을 통해서 똑같고요. 그다음에 환경처리인자라든지 2차 대산물의 함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트레스를 주거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주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2차 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독성 물질은 저희가 약으로 쓰이는 거죠. 소재로 쓰이기 때문에 그러한 함량 조절을, 그러니까 사포닌류가 한 50가지가 밝혀졌는데 진세노사이드, 인삼에만 있는 게 진세노사이드입니다. 그 50가지 중에 저희가 50가지의 기능들을 다 또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삼 배양근이 추출을 해서 그다음에 추출을 통해서 또 이제 발효를 시킵니다. 그 원료의 추출을 통해서 이제 산삼 배양근을 발효를 시키면 기존 산삼 배양근과 발효된 산삼 배양근에서 RK1, RG5라는 진세노사이드 중에 하나가 50가지의 진세노사이드 중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좀 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시중에서 뭐 홍삼이나 이런 것들은 RB1, RG1, RG3 이렇게 해가지고 기능성 식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RK1, RG5라는 컴파운드가 변화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15년 전 미국에서 미국 전치삼을 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이나 예일대에서 전치삼을 가지고 연구한 문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런 데서 기억력 개선 그리고 치매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출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RK1, RG5를 나옴에 있어서 저희는 기억력 개선 쪽으로 카테고리를 묶어서 식약청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한 것들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임상 효능 시험, 그래서 단기 기억 상실 동물 모델 시험을 실시했고 생리활성 실험을 해서 기억력 개선 효과 확인을 하고
세포 손상 완화 효과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단기 기억 개선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동물 시험을 거쳐서 안전성 시험, 그러니까 독성 시험입니다.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이라든지 반복 투여 독성 시험, 유전 독성 시험을 실시해서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대학병원에서 기억력 개선 임상 시험을 완료해서 지금 시험 결과를 통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산삼배양근을 그런 식으로 실시를 해서 세계적으로는 좀 최초로 RG8과 RK1 정부의 사업하고 치매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화장품이 지금 젊어지고는 있습니다. 35년 된 기업인데 젊어지고는 있는데 화장품 쓰시는 나이가 4, 5, 60대입니다. 4, 5, 60대에다가 소비자층이 집중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력 같은 연령층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50에서 70세까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물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진행 중인 R&D 과제 같은 경우는 정선 환기입니다. 환기는 제천 환기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천적으로는 정선 환기로부터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선 환기를 가지고 바이오 융합 명품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는 환기 산업의 전통 기술을 개선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고부가 가치의 환기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기 제품화를 화장품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R&D 성과를 발현 전략으로 실시해서 강원도 쪽에 어떤 사업화를 일으키는데 화진화장품이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산물의 글로벌 제품화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환기에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아시는 것들이 아스트로갈로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아스트로갈로사이드를 통해서 와 칼리코신을 통해서 저희가 효능 평가를 실시해서 이 물질을 통해서 저희가 화장품이나 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표 성분 탐색 및 발굴로서 어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환기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잡아가는 차원인데 용매별로 이렇게 추출 공법을 최적화해서 지표 성분 분리 정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환기는 저희가 실험을 3년 동안 했는데 지하부, 그러니까 환기는 다 뿌리를 쓰니까 지하부라고 합니다. 지하부 1, 2, 3년근을 했는데 환기는 3년근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알았고요. 그 3년근 중에 이제 소니케이션 추출해서 3회 추출했을 때 가장 아스트로갈로사이드나 칼리코신 함량이 많았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3년근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표 성분 순도 및 함량 분석 역시 3년근에서 아스트로갈로사이드가 많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장품 쪽으로 멜라닌 제어 활성을 실시를 했고 미백입니다. 미백 화장품을 주름 개선과 미백 화장품을 런칭하기 위해서 미백 기능성을 받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 생성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분 증진 기술 개발은 이건 앞서 산삼하고 마찬가지로 균을 통해서 김치나 콩 같은 균을 통해서 저희가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또한 아스트로갈로사이드의 1, 2, 3, 4의 물질을 좀 더 성격을 변화시켜서 유용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는 들깨입니다. 들깨 품종 중에 리모넨 들깨라고 있는데 이 리모넨 들깨는 저희가 리모넨 성분이 있어서 실시를 하게 됐고 들깨의 가장 큰 단점이 산화가 빠릅니다. 산화가 빨라서 가장 큰 단점을 장점으로 좀 바꾸어 보자라고 해서 재료의 수량성은 굉장히 많은데 단점이 많아서 저희가 제품 개발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실시를 해서 화진 코스메틱하고 실시를 해서 기반을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발 품종은 항주름 효과,
들깨는 이제 리보넨 가지고 항주름 효과를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NO 생성 저해활성 항산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GC와 GC를 통해서 저희가 리모넨 고농도 함유를 받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평가 및 세포 독성 평가를 실시를 해서 건강기능식품하고 화장품의 원료에 적합을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깨에 함유되어 있는 어떤 냄새, 들깨 냄새 같은 경우도 지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특허를 등록을 한 50%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이 특허를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을 팔 수 있는 특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산삼 가지고 저희는 이제 메디시널 플랜트 가지고 저희는 국내 상표 등록을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진초화라고 해서 한방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논문을 냈고요. 그 다음에 산삼 가지고는 ICID 대한화장품협회, 국내 화장품협회 원료를 등록을 2건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2건을 심사 중에 있던 심사가 통과돼서 국제에도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료 사전에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반 식품으로 기능성 식품이 식약청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일반 식품으로 하기 위해서 진초환이라고 하는 공진단 같은 형태로 진초환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4개월 정도에 저희가 4개월 정도에 100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진초환 가지고. 그래서 진초환, 진초환 노블, 그 다음에 진초고 뭐 이런 형태로 식품은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 화장품은 런칭된 게 진초화에서 3조, 그 다음에 여한진액, 여왕 명모고, 윤결진액, 그 다음에 리플린이 흑해삼, 이쇼의 스페셜 이런 식으로 해서 런칭하고 있습니다. 개발 제품 홍보는 원래 화장품에서는 제품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 판매이기 때문에 35년 정도 방문 판매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지만 작년에 대표이사님이 바뀌셔서 그때부터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보를 하기 시작해서 거의 해외 쪽으로만 홍보를 하다가 현재는 국내 쪽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중동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이제 광고를 하고 있고요. 이 이제 신문 광고인데 이제 발효산 삼배양의 무한한 영양을 고퀄리티 선사합니다.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연구를 향후 연구 개발은 저희가 조직배양을 더 실시하고 싶고, 그 다음에 LED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다음에 퀀텀, 삼성에서 이제 퀀텀 이런 빛을 가지고 저희가 기능성의 식물의 2차 대사를 식물의 성분을 함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절을 하는 연구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생적 스트레스 2차 대사산물의 증진 기술을 조직 배양을 통해서 1차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물을 아주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싶고요. 원료 품질을 식물이 이제 필드 재배 외에 이제 원료 품질이 규격화가 힘들기 때문에 천연물의 원료 품질을 규격화시키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안정적인 원료를 수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조직 배양 식물을 이용한 기능성 원료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엘리시터라고 하는데, 이 엘리시터를 통해서 수량을 좀 증대시키고 싶고 함량도 증대시키는 어떤 팩터 중에 하나가 엘리시터입니다. 엘리시터 기전을 연구를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산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 사포닌 가지고 함량과 수율과 그리고 조절과 이런 것들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콜라겐이 지금 또 연구 과제 중에 하나인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콜라겐은 동물성 콜라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콜라겐은 지금 연구 중에 산업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아카시아가 있긴 있습니다. 아카시아가 있긴 있고요. 동물성 콜라겐은 거의 생산 비늘에서 지금 생산화돼서 산업화되고 있는 현실이라서 저는 이제 식물성 콜라겐을 좀 개발하고 싶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포화 효소 처리를 통한 지방산 함량 증진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조성이 좀 증대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고요. 기능성 성분을 타겟팅을 실시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적 기전 연구는 어차피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DNA상, RNA상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전 연구는 로그 데이터로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현 유전자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형태학적 연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쌤과 템을 이용해서 형태학적 연구를 식물의 조직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기술 개발은 계속 제일 어려운 게 저는 공정기술이라고 생각해서 균주 발효 공정이라든지 효소 처리 공정이라든지 공정이 가장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으로 제가 이제 발표하는 것은 준비를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